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9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9주차에는 이제 우리 후반기 첫, 수업이죠. 이제 후반기 지난 시간에 그, 세계 시민성 수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터러시 첫 수업인데, 영화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에 그, 어, 실제로 이제 유튜브 채널 가입하셨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직접 컴퓨터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수업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이 녹화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여기서 수업을 제가 좀 이게 보여드린다는 게 좀 쉽지도 않고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큰 의미가 없냐? 사실은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상들을 오히려 참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영어 리터러시 하고 다음 주 AI 리터러시 좀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또 쇼츠 이런 거 올리는 거 이런 걸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후반기에는 따로 시험은 없고 그걸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만드셔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주차에는 영화 리터러시. 이제 우리가 리터러시가 사실은 어디에 다 붙여도 합성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 리터러시도 있고, 이러기는 한데, 음, 일단 영화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 자리가 좀 많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확고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저는 이제 미디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리터러시를 꼽을 때면 항상 영화 리터러시를 1순위로 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터러시에서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표현 창작해야 되나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면, 영화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영화의 감상을 올려주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사실 적지 않은 많은 수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그것도 사실은 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영화 감상문을 능동적으로 쓰는 거. 그 정도도 우리가 영화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표현 영역에 영화 감상문을 쓰는 것이 우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리터러시 하고,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는 영화 리터러시만 했었는데, 어, 지금은 AI에 관한 거, 시 아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AI 리터러시도 이제 지난 학기에 처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 AI 리터러시 수업도 잠깐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영어 리터러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다 잘 보셨어요. 그런데 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그것을 쓰셔야 되는데 막 자기 생각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쓰신 분들은 좀 감점이 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말한 내용을 써야 돼요. 여기서 말한 내용을 쓰신 분들은 뭐 거의, 뭐 좋은 점수 얻으셨어요. 네. 음, 자신만의 생각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을 썼어야 된다. 네. 내일 이제 점수가, 4월 28일, 제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는 내일인데, 하여튼, 점수 공개되면은 성적 확인하시고, 좀 이의 있으신 분은 또 연락 주세요. 제가 또 들어보고, 네, 음, 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제가 또 수정해 드릴 테니까, 네. 뭐, 지금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다 패스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는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다만, 출석은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출석은 다 로그인 기록이 다 남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출석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출석 점검을 해보니까, 그 출석을 뭐 계속 쭉 안 하신 분은 없어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꼭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두 분씩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휴학한다거나 자퇴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휴학이나 자퇴는 아닌데 그냥 이 과목은 F 맞겠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이 한둘이 있었는데 현재 중간고사까지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학점을 다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 학교에서도 그리고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그 우리가 출석 인정 기간을 따로 늘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그 수강 기간을 다 2주로 해라. 다 2주로 해라.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면은 그래도 그 출석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기간 안에 출석을 꼭 클릭을 해서 플레이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후반기 때도 출석 잘 하셔서 여러분들 다 학점 다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영화 리터러시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가짜 뉴스 제가 좀 살짝 해보려고 그래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또 가짜 뉴스를 내가 만들지 않고 어, 또 가짜 뉴스를 또 어, 하기 위해죠. 배척하기 위해. 네.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가 아닌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처럼 꾸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가 만드는 것이면 어때요?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처럼 꾸미게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광고인데 뉴스처럼 보이게 하는 거. 또 특정 블로그나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것인데 언론사의 기사처럼 내놓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가짜 뉴스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나한테 유리하면 가짜 뉴스가 아니고 나한테 불리하면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제작한 것이면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제작한 것이면 유불리와 상관없이 가짜 뉴스는 아니다. 네.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제작한 것이면 자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일단 가짜 뉴스는 아니라는 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가짜 뉴스라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언론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판치는 거. 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판치는 거. 어, 네.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려서 권력자가 언론이나 여론의 환경을
자신이 이끄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판치는 것은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제작한 것이라면 가짜 뉴스는 거의 아니라는 거죠. 가짜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제작한 것임에도 그리고 그 출처나 이런 것이 정확한 것임에도 가짜 뉴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려서 권력자가 언론이나 여론의 환경을 자신이 이끄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국제사회나 학계에서는 가짜 뉴스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한다. 허위 조작 정보. 단순 오보.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보 또는 일방적 주장 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근데 일방적 주장이나 자신의 견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밝히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하면서 쭉 밝혔어요. 이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하면서 쭉 밝혔어요. 이런 것을 모두 가짜 뉴스라는 라고 말하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된다. 자, 일방적 주장을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예를 들어 30명 중 한 명만 버스로 이동하자고 했는데 모두가 버스로 이동한 것처럼 말하는 것. 이런 건 가짜 뉴스죠. 일방적 주장을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말하는 것, 전체 주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다. 또 견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가짜 뉴스지만 단순한 오보이거나 이것은 주장입니다. 저의 주장입니다라고 말하고 밝히는 그 주장을 말하는 것, 견해를 말하는 것.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자,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일단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가짜 뉴스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아닌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만든 것처럼 해서 내보인 기사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 신뢰성을 참칭하려고 한 거니까 자기가 빌려 쓰려고 한 거니까. 근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것은 가짜 뉴스가 된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고 말한다. 이런 건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네. 자, 가짜 뉴스란 무엇인가?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가 아닌데, 네.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처럼 꾸미는 거.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한 기사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산한 경우.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방적 주장을 전체의 주장인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 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언론사 뉴스 제작 파트가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어떤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죠. 네. 뭐 중국과 관련된 내란 뭐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고 말하면 아직 안 되나요? 그냥 탄핵된 사실만 말해야겠네. 내란이라는 것은 내란 때문에 탄핵이 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란이라고 해서는 또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지난 그런 어떤 우리의 좀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중국과 관련된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아주 명백한 가짜 뉴스였죠. 없는 사실을 또 썼고 또 어떤 특정 언론사가 말하는 것처럼 또 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영어 리터러시 좀 할게요, 이제. 네. 영화라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래서 모든 예술은 인간의 유한함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유한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유한함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또 예술을 만들어낸 거죠. 네. 모방, 재현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모방하고 싶은 거고, 우리의 삶을 재현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생 자체를. 그래서 우리의 생 자체를 영원히 가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제 과거 아주 오래전 우리 인류의 어떤 본능적 욕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화나 조형 예술 같은 게 탄생하게 된 거죠. 또 그리고 미라도 또 탄생하게 된 거고 영원히 살아라 이런 의미죠. 또 이제 왕의 모습을 그린 거 이런 어진 같은 경우도 어, 뭐 결국은 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회화나 조형 예술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사진이 출현하게 된 거죠. 사진이 출현했다는 것은 정말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화와 조형 예술의 모방성, 모방성은 오히려 사진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그림이 사진이 출현하기 전까지의 그림이라는 것이 또는 뭐 조형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리는 거였다면 이제 사진이 나온 후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 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예술성을 더 이제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회화와 조형 예술의 새로운 면을 자극하게 되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사진은 그런 좀 모방성에 있어서 아주 그대로 하는 실사를 그대로 해버리는 그런 큰 특징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사진의 혁신이 근데 이제 사진의 또 혁신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초월은 정말 대단한 거였죠. 시공간의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사진을 미래에 어느 때도 볼 수 있었다라는 또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라는 거. 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사진의 엄청난 혁신이었죠. 음. 어, 그래서 또 일부이긴 하지만 영원성이라는 걸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진은 이제, 정지해 있었죠? 사진은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 사진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하여튼, 근데 사진의 출현이라는 것은 기계 기술이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계 기술에 의해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어떤 모방성을 최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어떤 뭐 책상이 있어. 저 책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책상을 그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책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린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최대한 유사하게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 사진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돼버렸어. 어.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버렸는데, 그럼 또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사진이 나온 초창기에는 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발전하게 되면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되었죠. 핸드폰에 장착이 되면서. 그러나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또 자본의 문제가 또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졸업식 날 사진을 찍는데 저희 집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카메라를 항상 빌려서
졸업식 때 사진을 찍었었고, 그냥 사람한테 이제 빌리는 게 어느 순간 조금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카메라 대여점에 가면은 또 돈을 가지고 빌릴 수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커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을 때, 제가 바로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뭐 가장 싼 거긴 했지만, 뭐, 그래서 뭐 카메라가 이제 막 좋은 것들은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서 막 그 렌즈 조절이 돼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찍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자마자 정말 좀 돈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제가 바로 카메라를 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생 때 6만 원 정도 좀, 6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 그때 일회용 카메라가 한 5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갔던 것 같고, 6만 원 주고, 사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제가 정말 소중히 다루었고, 정말 많이 사진을 찍었죠, 필름 카메라.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죠? 그런데 그게 일부 부속이 이제 고장나가지고 제가 수리를 받기로 갔는데 이거 오히려 부속값이 더 비싸다.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사라. 그래서 저는 또 디지털 카메라 또 당시 너무 비싸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또 못 샀어요. 못 사다가 하나 좀 어떻게 돈을 들여서 좀 샀나? 근데 이제 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핸드폰에서 또 카메라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디지털 카메라도 이제 오래 뭐 쓰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사진기에는 이런 자본의 문제가 또 결부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었다. 돈 있는 사람만이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사진에 부합하는 여러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돌린다, 연속 사진, 활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또 촬영 각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민하게 되었고, 조명, 사진을 찍을 때, 뭐, 이 사람의 얼굴을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명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좀 환하게 나오냐 어둡게 나오냐 이런 것도 되게 소리를 더 넣을 수 있느냐 음악을 넣을 수 있느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그 예전에 이제 그 무성 영화에서 또 유성 영화로 넘어오는 또 흑백 영화에서 칼라 영화로 넘어오는 또 그런 영화였던 모습을 좀 잘 담아낸 영화인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디지털 영화가, 최근 디지털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웹드라마랄지,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이런 영화를 찍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네. 자, 네, 음악, 미술, 체육 교과가 있습니까? 없죠? 있죠, 있죠. 음악, 미술, 체육 교과 당연히 학교에 있죠. 근데 국악 교과 있습니까? 있어요. 연극 교과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많은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음악미술체육은 모든 학교에서 하죠? 나라에서 예체능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국악이나 연극은 그 학교, 뭐, 특별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국악이라는 과목을 넣어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연극이라는 과목을 넣어서 하는 학교도 있어요. 특별학교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특별한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말씀드려요. 일반 학교. 일반 학교에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1학년, 2학년 때는 체육이 세 과목이었는데 체육 그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유도를 했어요. 체육 2시간, 유도 1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학교는 뭐 음악 1학년 때는 음악이었다면 2학년 때는 국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악 교과를 넣고 연극 교과를 넣었어요. 그런데 영화 교과를 넣은 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죠. 국악 교과하고 연극 교과는 있는데 영화 교과는 왜 없냐? 그만큼 대중적이고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연극은 여기서 안 배우면은 좀 배우기 어려울 것 같다. 국악은 여기서 안 배우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네. 영화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영화는 집 가서 보잖아요.
국악 쉽게 가서 봐요? 연극 봐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연극 좀 봤지만 정말 어른 돼서 저기 성인이 직장 생활 하면서는 연극 진짜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은데 이게 참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에세이 작가 이동기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영화는 언제나 내게 배움의 공간이었다. 우린 영화는 그래,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 리터러시란 뭐냐? 영화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영화를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능력, 영화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그리고 영상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그러나 영상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이미 나온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에 감상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영화를 분석하는 영상까지도 그거 만드는 것까지 좀 어렵다면 영화를 감상, 분석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리터러시에서는 표현이 꼭 중요하니까 표현까지 꼭 나아가야 합니다. 네. 영화 리터러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영어 리터러시를 논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영어 리터러시를 정의 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뭐냐? 최근에 그 변화가 뭐냐?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4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 가능한 시간 책을 빌리고 또 책을 빌리고 언제든지 책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극장이라는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시간대에만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었을 때는 영화 리터러시를 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뭡니까? 영화를 극장이 아닌 곳에서 볼 수 있죠. OTT 때문에. 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영화 보기에 시 공간이 이제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리터러시가 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리터러시에 관한 책들도 사실은 많이 나오게 된 거고, 그 후로. 네. 영화 감상의 공간적 제휴. 디바이스의 다변화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거예요. 다양한 OTT 서비스는 시간적 제약을 또 없앴죠. 네. 이런 제약 없음이 곧 표현의 제약을 없애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 표현의 제약을 없애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영상을 뭔가 분석하는 걸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 저작권 문제는 따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어디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아서 내가 이렇게 재편집할 수 있잖아요. 편집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영화 극장 가서 내가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언론사랄지 이런 데에서만 그 영화 소스를 받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송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영어 리터러시가 가능해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 보기를 책 보기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화 리터러시를 정의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영화가 이제 완전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화 리터러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유. 영화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배운다라는 거죠. 배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영화를 통한 역사학습이 가능해졌다. 1987, 광해, 인생은 아름다워, 제2차 세계대전, 남산의 부장들. 네. 저는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을 보고 놀란 것이, 12.16 사건을 다뤘잖아요. 남산의 부장들을 이병헌 씨가 주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11.16에 관계된 사건을 영상화한 것이 남산의 부장들 이전에도 엄청 많았어요. 텔레비전 뭐 드라마도 많았고 영화도 또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영화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모든 영상을 거의 다 봤거든요. 예. 텔레비전에 뭐 MBC, KBS, SBS 다 봤어요. 다큐멘터리도 다 봤고 영화도 다 봤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에서 이병헌이 주연을 하면서 확실히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11.6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건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야 그래도 주연 배우가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전에 그때 그 사람들도 한석규라는 뭐 배우와 누구죠? 그 아주 유명한 배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그 출연했지만 약간 그렇게 흥행에는 성공하지 않았고 영화 역차 만들 때 자체도 약간 블랙 코미디로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표현의 제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 상영 뭐 금지 가처분 신청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후에 이병헌이 남산의 부장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실제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11.6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네. 김재규와 박정희 어떤 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영화를 통해서 역사학습을 할 수 있다. 또 과학학습,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이런 것도요. 또 사회학습, 기생충, 사회 불평등, 양극화, 반가반가, 다문화사회, 82년생 김지영 어떤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거. 네. 또 인성학습, 완득이랄지 우아한 거짓말이랄지 그런 거. 네. 진로학습. 또 영화에서 다양한 영화 직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변호인이랄지 스포트라이트라는 뭐 영화는 기자랄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해당 직업의 일부분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 멋있다 나도 저게 돼야겠다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문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영화의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반영이 되죠. 네. 영화와 인문학적 사고, 영화와 인문학, 영화 인문학 이런 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매트릭스로도 철학하기, 철학적 담론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영화를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영화 리터러시가 가능한 거예요. 단순한 오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엄청 영화가 하나의 사유의 수단, 사유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리터러시가 가능한 것이다. 네. 영화를 통해 삶을, 죽음을 또 인간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또 느끼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즉, 느끼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음, 우리 이제 구주차 1교시 수업은, 네,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냥 그럼 구주차 2교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